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얗게 서리가 왔는데 오늘 그 질문과 관련된 그 답글 영상 하나 만들겠습니다. 뭔가 하면 갑자기 진딧물이 생겼어요. 진딧물 왜 그럴까요? 없었는데 진딧물이 갑자기 생겼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배추에 그동안 관리를 잘해서 이제 방제를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진딧물이 생겼다. 그래도 그분은 꼼꼼하게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대다수의 그 텃밭농 하시는 분들은 진딧물 제대로 발견을 못해요. 왜? 추우니까 진딧물이 자꾸 숨거든요. 숨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방심하다가 나중에 김장을 하려고 이제 그 칼로 배추를 쓸고 절반 딱 썰어놓고 나면 이게 뭐지 싶죠. 이제 안에 보면 진딧물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이 배추에 없다가 10월 달에 왜 생길까? 이런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방제 방법과 같이 제가 곁들여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이 왔을 때 대책 이런 건 별도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참고로 진딧물은 그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배추에 많이 생기는 진딧물은 두 가지인데요. 좀 검은색 계통의 복숭아 혹진딧물, 그리고 그 약간 노란색 계통의 그 무테두리 진딧물이라고 합니다. 무테두리 진딧물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생기는데, 이 진딧물은 그 우리 보통 곤충에서 우리가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완전 변태는 네 가지입니다. 알, 유충, 그리고 성충, 번데기 성충 단계, 알, 유충, 번데기 성충 단계를 거치는 것을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완전 변태. 예를 들어서 뭐 잠자리, 아니면 그 나비, 나방, 이런 것들은 완전 변태입니다. 즉 번데기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진딧물이나 뭐 노린지나 이런 것들은 불완전 변태입니다. 즉 번데기 과정이었다. 알, 약충 아니면 유충이라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충, 그리고 알을 놓거나 바로 새끼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진딧물이, 그래서 이게 그 1년간 발생 세대 수가 적게는 7회, 많게는 20회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딧물을 좀 등한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이유가, 이렇게 9월달 이제 막 그 결구가 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한두 마리 날아와서 산란을 했다. 그러면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이게 번식이 순식간에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배추에 그때 날아올까? 깨끗했는데, 내 밭에는 진딧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진딧물이 생길까? 참고로 진딧물은 생태 습성이, 생활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이제 월동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이런 십자가, 배추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지르는 잡초의 눈, 겨울눈 이런 데다가 알을 넣습니다. 알로 월동을 해가지고, 그게 언제 부화하느냐? 4월달에 부화합니다. 요즘은 봄이 빨리 올 경우는 3월 말, 4월 초 이럴 때 부화해가지고, 또 다른 겨울눈, 봄눈, 그러니까 뭐 복숭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그 복숭아 혹진딧물 같은 경우는 복숭아 잎을 안질이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복숭아 혹진딧물은 흡즙을 하게 되면 잎이 오그라드는 특성이 있어요. 무테두리 진딧물이나 아니면 조판나무 진딧물 이런 경우는 흡즙만 하고 잎에 오그라들지 않는데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데, 이동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족 보존 법칙이죠. 새끼를 후대를 놓기 위해서 겨울에는 어디로 온다? 이런 십자가 작물이나 주변에는 그런 잡초 그런 데로 가는데, 이 배추가 진딧물의 겨울 월동 장소입니다. 새끼를 넣고 후대를 놓게 하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진딧물은 또 보면요, 이동을 하기 해서 자기가 생활하고 후대를 번성하게 필요했을 때는 어깨 부위에 날개가 생기고, 또 자기가 먹고 살기 좋을만하면 날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날개 생긴 진딧물을 날개가 있다고 해서 유시충, 날개가 없는 것은 무시충, 날개가 없다 그래 말하는데, 9월달 되면 날개가 생겨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 같은데
어디서 그 짜잘한 진딧물이까지 걸어와서 생겼을 거가 아니라 날라와서 산란을 해서 갑자기 확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배추가 결구될 때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될 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특히 진딧물 그리고 안쪽에 약을 쳐도 약이 결구가 되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 결구되기 전에 나방 유충, 즉 파밤나방이나 배추 흰납 이런 나방 유충들 확실히 잡아주고 또 진딧물 있는가 수시로 관찰해서 잡아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시로 와서 늘 보면 관찰하는 게 이팀멸고 관찰하는 게 혹시 진딧물이 있는가 제가 늘 봅니다. 제 밭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그런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눈에 앞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결구되기 전에는 진딧물하고 그 파밤나방 약을 섞어서 살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붕사하고 붕소 그리고 칼슘 같이 혼용해서 살포해 주시면 배추가 잘 자란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얗게 된슬이가 왔는데 배추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배추는 참고로 영하 4도까지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영하 6도 7도 내려가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모짜리 부주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묶어준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영하 8도 이하 내려가면 완전히 꽁꽁 얼어가지고 회복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수확을 하셔가지고 그 임시 저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땅을 파가지고 모아서, 무는 참고로 눕혀놓으면 안 됩니다. 세워서 겨울 보관을 하셔야 된다. 세워서 그래야지 무가 무른다든지 썩는 게 방지되니까 세운 상태에서 그런 겨울 관리 이것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그 겨울로 보관하는 방법 이건 별도로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갑자기 왜 배추에 진딧물이 왔을까, 이런 이야기는 종족 보존의 법칙이다. 진딧물은 겨울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이런 십자가 작물이다. 십자가는 뭔가 하면 꽃이 10십자로 4개씩 피는 걸 십자가라 그럽니다. 배추, 무 이런 게 다 십자가거든요. 뭐 열무 뭐 이런 거 춘채, 그리고 또 그 케일 뭐 이런 거 다 십자가입니다. 꽃이 4개 10십자로 핀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한다 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오늘 이렇게 잠시 그 질문, 왜 진딧물이 없었는데 생겼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참고 바라고, 참고로 진딧물 방제 약제는 뭐 세티스, 모벤토, 스트레이트, 뭐 코니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적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도 한번 요약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리가 이렇게 하얗게 왔네요. 이 복분자 잎에도 이제 서리가 하얗게 왔습니다. 이제 잎이 마르면서 낙엽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해가 뜨네요. 자, 얼른 더 저도 출근 준비해야 됩니다. 예, 좋은 날 되십시오.